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오전 책쓰기 책 읽어드립니다. 고정욱의 글쓰기 수업. 지은이 고정욱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문학 박사이다. 문화예술 분야 진흥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2012년 제7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상 대상을 수상했다.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한 이후 저서 가운데 30권이나 인쇄 나눔을 실천해 이달의 나눔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50여 권의 저서를 400만 부 가까이 발매한 기록을 세우면서 우리나라 대표 작가로 우뚝 섰다.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그의 대표작이며 청소년 소설로는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까칠한 재석이가 사라졌다. 까칠한 재석이가 돌아왔다. 까칠한 재석이가 열받았다. 까칠한 재석이가 달라졌다. 퍽, 빅보이 등이 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자기개발과 리더십 향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고정욱 작가는 독자들의 메일에 답장을 꼭 하는 걸로 특히 유명하다. 그의 메일함에는 미래의 작가를 꿈꾸거나 혹은 작가님처럼 글을 잘 쓰고 싶어하는 청소년 팬들의 질문이 가득한데 고정욱의 글쓰기 수업이 그 고민을 해소해주는 매우 행복한 답장이 될 것이다. 머리말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쓰기는 공부가 아니다. 그럼 재미난 놀이일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결코 즐겁거나 재미있기만 한 것도 아니다. 글쓰기는 그저 글쓰기일 뿐이다. 삶이 그저 삶일 뿐이듯. 하지만 묵묵히 오래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서 잘 쓰게 되는 건 절대 아니다. 삶이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래서 이 책은 청소년들이 글쓰기의 기본을 쉽게 익히고 예문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연습을 통해 실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글쓰기에 관한 답답한 이론서처럼 읽히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하루아침에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속성학습서처럼 특별한 비법이 담긴 책도 아니다. 글쓰기는 꾸준히 그리고 많이 해볼수록 느는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글이 먼저 있었고 이론이 나중에 생긴 것임을 잊지 말자. 한마디로 글쓰기에 관심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싶어서 만든 책이란 뜻이다. 정밀하고 딱딱한 이론을 기대하지는 마라. 글쓰기 능력은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으며 처음 배울 때 흥미를 갖고 즐겁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계속 쓸 수 있게 되니까 말이다. 흔히들 글은 작가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no, 절대 그렇지 않다. 글을 쓰는 행위는 결국 나를 표현하는 행위다. 또한 개성 있는 글은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한다. 게다가 SNS와 블로그 등에서 글쓰기가 활성화되면서 글쓰기 능력은 이제 주요한 소통 수단이 되었다. 글쓰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꼭 한번 도전해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볼 만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으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이제 움직여 볼 때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법이니까. 차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글쓰기란 무엇인가? 2장 무엇을 써야 하나? 3장 어떻게 써야 하나? 본문 1장 글쓰기란 무엇인가? 글은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최고의 소통 도구다. 글쓰기가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도대체 왜 골치 아프게 글쓰기를 배워야 하죠? 다른 재미난 것도 많고 많은데. 우선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이야. 인간은 생각을 하거든. 동물과 다르지. 생각하는 데서 더 나아가 고도로 발달한 뇌로 사유하고 지능을 창출하거든. 내 안의 시스템은 남과 달라야 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표현하고 싶다면 조리 있게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한단다. 생각이 있다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지. 글을 쓰지 않는다면 너는 완전 배고픈 거지.
놀고 먹는 것만 좋아하면 배부른 꿀떼지.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오늘도 쉬지 않고 글을 쓰지. 생각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단 5분, 10분의 시간만 있어도 우리는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단다. 다음과 같을 때 쓰면 돼. 1. 쓰고 싶으면 지금 당장 글을 쓴다. 2. 글을 써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글을 쓴다. 3. 좋은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글을 쓴다. 4. 심심하고 별로 할 일이 없을 때도 글을 쓴다. 누구나 일기를 쓰듯 누구나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듯 원한다면 누구든지 어떠한 글도 쓸 수 있지. 다만 문제는 뭐냐? 쓰지 않을 뿐이다. 그렇지. 글 쓰는데 소질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 더 잘 쓰고 싶다면 일정 기간 연습을 해야 한다.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키워드를 가지고 써보자. 자신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삼아 글을 쓰는 훈련을 하면 그 글은 당연히 좋아지지. 특히 최근 트렌드에 맞는 혹은 다양한 주제를 담을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면 더욱 주목받는 글이 될 수 있단다. 결정적인 한 문장을 만들어 보자. 영화나 연극을 보거나 글을 읽고 나면 머릿속을 왕왕 울리는 문장들이 있지.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같은 말 말이야. 이런 문장을 결정적인 한 문장이라고 해. 이런 식으로 결정적인 문장을 만들고 거기에 글을 붙이면 글 쓰는 것이 아주 쉬워져. 유명 예술인이나 정치인들도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곤 하지. 자신이 하고픈 말, 즉 주제를 한 줄로 정리하듯 한 편의 글에 하나의 주장을 넣는 게 좋아. 그런데 이 주장이 기억하기 좋은 매력적인 문장이면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겠지? 정치인이 한 말 중에 그런 결정적인 문장이 뭐가 있을까? 링컨 대통령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요. 결정적인 한 문장을 만들면 글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돼. 또 결정적인 문장이 주제가 되기도 하지. 결정적인 한 문장을 만들면 글 쓸 거리가 명확해지지. 그래 사실 모든 글의 근원은 시라고 할 수 있단다. 짧은 시에 살을 붙이면 산문이 되는 거고 짧은 글을 압축시키면 시가 되는 거지. 결정적인 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어. 최대한 길게 쓰는 훈련을 하자. 한없이 길게 쓰는 거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거지. 에피소드도 잔뜩 집어넣고. 하지만 글쓰기 훈련을 할 때는 무한정 길게 써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단다. 다만 생각을 다각도로 많이 하고 에피소드라든가 다양한 관점을 넣어 긴 호흡의 글을 연습하고 나면 간단한 생각 하나의 관점을 가진 짧은 글도 쉽게 쓸 수 있단다. 독자 수준을 고려해 써보자. 방송국에서 PD들이 TV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시청자가 어느 연령층인지 아니? 바로 중학생이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지. 그것은 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야. 중학생도 이해할 정도의 글을 쓰면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단다.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 나의 주장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 쉽고 간결한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쓰자. 글을 쓸 때는 읽는 사람이 사물이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어야 한단다. 막연하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써서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없어. 아래의 문장들은 바로 그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문장들이지. 통일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갈 것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겠다. 마무리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의견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수십 수백 가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 줄 문장으로 적장을 말 위에서 떨어뜨린 최치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한 줄의 글로 미국 역사를 바꾼 패트릭 헨리 등의 이야기만 봐도 펜은 정령 칼보다 강하며 삶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삶과 글쓰기 습관을 바꿔줄 수 있길 바란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쉬운 글, 간단 명료한 문장, 그리고 독자를 배려하는 표현, 분명한 메시지만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오늘부터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글을 쓰자.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 글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대들과 글동산 정상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